베트남의 전기차 업체 빈페스트가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우회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포드, 제너럴 모터스, BMW 등의 전통 내연기관차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정도였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BMW,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의 글로벌 대형 자동차 회사들을 넘어서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빈페스트의 주가는 22달러에 시작을 해서 하루 만에 68% 상승해서 37.0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등락의 폭이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빈페스트의 시총은 850억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것은 BMW가 684억 달러, 포드는 480억 달러, GM은 458억 달러, 리비아는 197억 달러,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포드와 리비안의 시총을 합산한 것보다도 빈페스트의 시총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빈페스트는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 비아디 939억 달러의 가치에도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첫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빈페스트는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빈그룹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월등히 1등이죠. 베트남에 가보면 빈그룹이 월등히 1등입니다. 빈페스트는 지난달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공장에서 2025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해서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빈페스트가 나스닥에서 화려하게 출발을 했음에도 곧바로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미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세계 시장 경험이 아직 부족한 빈페스트가 이것을 뚫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쇼트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 얼마 전에도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주식의 폭락에 16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 베팅을 했다고 CNN이 오늘 전했습니다. 마이클 버리 이 펀드 사이언 자산 운용은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대상으로 풋 옵션을 매입하여서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을 이러한 베팅에 투입한 상태예요. 참고로 이 옵션, 이 풋 옵션 파생 상품의 일종이에요.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기초 자산을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는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특정 금융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콜 옵션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풋 옵션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완전히 기본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마이클 버리는 주가 예상에서 아주 불확실함을 보였죠. 폭락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들에게 나의 예상이 틀렸었다고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JP모건, 미국 대형은행을 포함해서 모두 70개 이상의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CNBC의 한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은행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서 미국 은행들의 수익이 악화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치의 애널리스트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포함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시사했어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용등급은 현 시점에서 AA-지만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한 단계 내려간 A+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은행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중견 이하의 은행도 합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체질이 약한 일부 중소기업 이 기관들은 이 투자 부적격급이 될 경우 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피치는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의한 이 금융 긴축을 이유로 미국 은행 업계 전체의 경영 환경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피치의 경고로 이날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가 각각 2%대 초반 하락을 했어요. 또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각각 1.6, 1.8%씩 은행주들이 떨어졌습니다. S&P 500의 은행주 지수는 2.1% 하락해서 한 달 만에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 초점이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논쟁은 그간의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는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어서 연준 이 관리들로서는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 또는 현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여지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아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포함한 한쪽에서는 한동안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미셸 보먼 연준 이사를 비롯한 다른 또 한쪽에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반면 중도파로 분류되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번 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금리가 정점 쪽에 꽤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며칠 전 13일자 보고서에서 연준이 내년 2분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이 4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4분의 1 이상이 내년 1월 인하를 예상했는데 응답의 중간값은 내년 3월 회의에서 첫 인하가 있고 내년 6월까지 금리는 4.75%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현 기준금리 5.5%죠. 투자자들은 대체로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는 11월 0.25% 인상 가능성은 약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25일에서 27일에 열린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의 연례 잭슨홀 심포지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연준 인사들 사이에 금리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8월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고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또 16일 미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올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도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한 연준 내부의 의견들을 살펴볼 기회가 됩니다.